후달린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. 다니던 직장 생활도 이제 계속 불편해지고, 두 번째로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무조건 100% 실패를 해요. 그러니까 저도 다 실패를 했었고 아마 다들 실패해 보셨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, 배성우입니다. 지난주에 대표님께서 올려주신 그 초보자들은 방산, 원전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콘텐츠가 되게 많이 반응을 이끌어냈어요. 근데 오늘 좀 시장을 보니까 사실 이런 섹터들의 좀 종목이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. 그래서 왜 초보자들한테 이런 종목을 좀 조심하라고 하셨는지.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하지 말아야 될 섹터가 있습니다. 초보자들이. 건설도 있고요. 그리고 바이오도 있어요. 당연히 이제 좋은 산업이죠.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지만 초보자분들이 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. 조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지죠? 보통 몇 년이 걸린다고 해요. 근데 그 납기대로 된 적이 없어요. 우리는 예상밖에 할 수 없고, 뭐 계약서 냈을 때 공시 정도는 이제 뜨겠지만 어떤 수주 계약을 했다, 언제까지 인도하기로 했다, 그대로 되는 거 아마 100개 중에 한두 개 있을까요? 두 번째, 이제 비슷한 종목으로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방산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이제 LIG 넥스원이 어느 나라에 팔고 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대여섯 개가 안 돼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작은 나라들, 돈 있는 작은 나라들, 몇 국가들한테만 파는 건데, 이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와의 계약, 준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인데, 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이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이게 삐끗하면은 이제 돈 못 받거나 클레임 되거나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.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하나 오늘 내가 추가드리면, 건설주도 되도록이면 초보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 건데, 남북 경협 테마 또는 뭔가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테마, 재건주 테마라고 부르는데, 그 전자공시를 한번 가보시면 전자공시에 이제 소송 기재란이 있어요. 현대건설이 제가 알고 있기로 소송 계류 중인 게 한 10조가 넘게 있어요. 이게 10조가 맞나 싶어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. 근데 진짜 10조입니다. 물론 수주는 많다고 하죠. 뭐 50조 수주돼 있다,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실제 다 반영되는 거를 알기가 어렵다. 그래서 일단은 초보분들한테는 비추를 하는 거고, 조금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하나하나 이제 종목별로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제 주변에 이런 방산 이런 쪽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좀 있어요. 근데 다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,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는 종목인지 좀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사실 우리나라 방산만 놓고 하면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다 대표 주식들밖에 없어요. 한화, 그리고 뭐 LIG, 그리고 뭐 카이 등등등, 현대로템, 이런 주식들은 사실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려있다, 손실이 났다 라고 하면 저는 물타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, 헤어나올 수 있을 때까지. 그게 이미 다 대표주들이기 때문에 마음은 좀 편하셔도 된다. 대신에 손실 구간이 꽤 길어질 수 있어요. 최소 1년, 2년, 3년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만회하려면 내가 내 자금 이제 자산 배분해서 조금 더 추가 투자를 한다던가 해서 조금 더 이제 몰입해보는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겠죠. 이미 들어가셨으니까. 막 들어가기를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지, 있다고 하시면은 사실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결국에는 어떤 섹터를 무조건 피하느냐보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좋은 기업과 위험한 기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일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옥석 가리기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?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이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, 그게 실적입니다. 실적. 기사를 통해서든 애널리스트 리포트까지는 내가 안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봐야 돼요. 기사들은 많이 나는데 실적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기사는 확실해. 공시도 났었고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. 예를 들어 스페이스X 계약하기로 했는데 뭐 공급하기로 했어요. 내가 그거를 기사만 보고 투자를 할 거냐, 느긋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분기 지나서 언제부터 공급 계약하는지 다 나오거든요. 그 정도는 기사를 통해서든 확인을 하고, 또 그리고 그게 실제 반영이 됐는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확인을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. 초보분들 좀 조급하시죠. 누구랑 뭐 계약했다더라 하면 이게 언제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부터 하시는 거예요. 내 수익성은 좀 낮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리스크도 훨씬 줄이는 거예요. 혹시 초보 투자자가 그럼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투자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제 시드가 좀 작을 거다라는 이제 전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좀 레버리지를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. 후달린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
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이제 다니던 직장 생활도 이제 계속 불편해지고 뭐 만사 이제 인간관계도 불편해지니까 사실은 레버리지는 꼭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두 번째로는 카더라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무조건 100% 실패를 해요. 그러니까 저도 다 실패를 했었고 아마 다들 실패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거 다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으로 대표님께서 초보 투자자들은 투자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원칙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삼성 하이닉스로 포문을 열었는데, 일단 국가대표 주식부터 먼저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상위 시총 10등 안에서 플레이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그게 되게 이해하기 쉬운 종목들이 많아요.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투자 업력이 한 3년 이상 됐을 때 한번 제대로 내가 이거 한번 올인을 하겠다, 이런 관점에서 그런 주식들을 볼 필요는 있겠지만 초보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기억할 건 딱 두 가지 같아요. 시총 상위 10개 종목 위주로 자기 실제 돈을 넣어서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,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거는 내가 모르는 주식들, 어려운 주식들 매동매매 한다던가 듣고 산다던가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초보자들이 가져야 할 투자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랑 꼭 이제 길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